안녕하세요. 오늘은 5G 네트워크의 그 숨겨진 조종사라고 할 수 있죠. UDM, 통합 데이터 관리에 대해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UDM. 당신이 보내주신 몇 가지 블로그 글들을 보니까요. 5G 시대의 가입자 관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그 사주의 HSS에서 이 새로운 UDM으로 넘어가는 게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그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술 용어가 좀 나오긴 하던데 그래도 가장 흥미로운 부분 위주로 좀 쉽게 풀어가 보죠. 네, 사실 오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UDM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사주의 HSS, 그러니까 그 가입자 정보 서버를 이름만 바꾼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다. 네. 오지의 그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 SBA라고 하죠. 거기에 맞춰서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뭐랄까, 가입자 데이터 관리의 핵심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두뇌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UDM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특히 좀 골치 아픈 문제죠. 데이터 이전, 마이그레이션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UDM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친구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네. 자료를 보니까 5G 코어망에서 가입자 데이터나 인증 정보, 또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네트워크 기능, NF라고 하네요. 맞아요. 사주의 HSS 역할을 이어받긴 했는데 통신 방식은 웹 기술인 HTTP2 기반으로 바뀌었고 그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 SBA에 통합됐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UDM은 이제 판단이랑 처리, 그러니까 두뇌 역할만 하고요. 두뇌 연결만? 네, 실제 데이터 저장은 UDR, 통합 데이터 저장소라고 따로 있어요. 일종의 데이터 창고에 맡기는 거죠. 아하, 분리가 되어 있군요. 역할 분담이네요. 그렇죠. 마치 두뇌가 생각하고 도서관이 정보를 보관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딱 역할을 나누니까 5G 네트워크가 훨씬 유연해지고 뭐랄까 확장도 쉬워진 거죠. 그렇군요. UDM 주요 업무를 보면 가입자를 인증하고요. 이건 AUSF라는 다른 기능이랑 연동해서 합니다. 네네. 그리고 가입자별로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는지, 네트워크 슬라이스라든지 데이터 종류 같은 프로파일을 관리하고요. 또 세션 관리, SMF나 정책 제어, PCF 같은 다른 기능들이랑 연계해서 정책을 결정해요. 정책 결정까지? 네. 또 중요한데 암호화된 가입자 아이디, SUCI라고 하는데 이걸 실제 아이디, IMSI로 풀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보안 관련해서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럼 사주의 HSS랑 비교하면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그냥 두뇌랑 창고 분리 말고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핵심적인 차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저장소 분리, UDR 사용 말고요. 통신 방식이 예전에는 다이어미터라고 좀 구식이었는데 이걸 현대적인 웹 방식인 HTTP2로 바꿨다는 점. 네, HTTP2로. 그리고 인증 기능을 아예 별도 서버, AUSF로 분리해서 보안이나 전문성을 높였고요. 인증을 따로? 네. 그리고 정책 관리 기능, SMF나 PCF와의 연동이 훨씬 강화됐다는 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이제 5G가 약속하는 그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초고속 통신이나 수많은 IoT 기기 연결 같은 것들. 네, 그렇죠.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훨씬 빠르고 또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조적인 진화라고 봐야죠. 이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마이그레이션인데요. 네, 마이그레이션. 기존 2G, 3G의 HLR이나 4G, HSS에서 5G UDM으로 가입자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뭐랄까, 달리는 자동차 엔진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건가요? 비유가 아주 정확하신데요. 네, 여러 이유가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이다. 우선 데이터 구조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요. 아예 다르군요. 네, 옛날 시스템 HLR이나 HSS랑 이 새로운 UDM 시스템이 쓰는 언어,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랑 데이터 형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MAP나 다이아미터 XML 쓰던 거에서 HTTP2 JSON 기반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네, 기반 기술이 다르니. 그렇죠. QoS 설정이나 접속망 이름도 APN에서 DNN으로 바뀌고 IP 설정 방식 같은 세부 항목들도 다 다르고요. 가입자 아이디 체계도 기존 IMSI에 더해서 새로운 보안 아이디 수P수C가 생겨서 이걸 또 매핑을 해줘야 해요. 복잡하네요. 근데 정말 가장 큰 도전 과제는요. 수백만 명, 어쩌면 수천만 명이나 되는 그 가입자 데이터를 서비스 중단 없이
실시간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서비스 중단 없이요? 와. 네. 만약 여기서 뭔가 잘못되면 뭐 가입자 인증이 안 된다거나 전화나 데이터 접속이 안 되는 심각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찔하네요, 정말. 네. 운영팀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 같은 작업이죠. 상상만 해도 힘든데요. 그럼 통신사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나요? 뭔가 마법 같은 비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하하, 마법은 없고요. 아주 현실적인 전략들을 씁니다. 현실적인 전략. 가장 흔한 게 HSS랑 UDM을 한동안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이중 운영, 듀얼 스택 방식이라고 하죠. 아, 둘 다 돌리는 거군요. 네, 기존 서비스, 예를 들면 VoLT나 로밍 같은 건 HSS가 계속 맡고 5G 신규 가입자나 특정 서비스는 UDM으로 처리하면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거죠. 점진적으로. 네, 그리고 데이터 형식 변환을 위한 특수 도구나 아니면 장비 제조사가 제공하는 변환 어댑터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 변환 도구. 또 전체 가입자를 한 번에 옮기지 않고 특정 그룹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식, Gradual Cutover라고 하는데 이것도 많이 쓰고요. 이 과정 자체를 최대한 자동화해서 테스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좀 어려운 경우가 기존 HSS 장비를 공급했던 벤더가 데이터 이관에 좀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예요.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실시간 트래픽을 분석해서 데이터 구조를 역으로 알아내거나 좀 더 강하게는 강제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기술적으로 해결한다. 네. 심지어는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거나 법적인 대응까지 고려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문제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문제까지 얽혀 있는 거죠. 정말 쉽지 않네요. 자료에 보니까 삼성, 에릭슨, 화웨이, 마베니아 같은 주요 UDM 벤더들 특징도 간략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만약 당신이 통신사 담당자라면 이 벤더들을 고를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것 같으세요? 이게 참 각 벤더마다 장단점이 뚜렷해서요. 예를 들면 삼성은 표준 기술 준수나 클라우드 환경 지원의 강점이 있다고 하고 에릭슨은 기존 HSS랑 같이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고요. 네. 화웨이는 처리 성능은 좋은데 약간 자체 시스템 의존도가 높다는 시각도 있고 마베니어는 좀 가볍고 개방적인 구조라서 중소규모 네트워크나 뭐 프라이빗 5G 같은 데 적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군요. 다 다르네요. 네. 그래서 당신의 현재 네트워크 상황이나 전환 계획, 그리고 또 얼마나 개방적인 구조를 원하는지, 예를 들어 API 개방성 같은 거요. 또 데이터 저장소, UDR은 어떻게 연동할 건지, 새로운 아이디인 SUCI 처리 방식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네.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니까요. 이 5G UDM이라는 게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라 5G 서비스의 유연성과 성능을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컨트롤 타워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이죠. 그리고 4G HSS에서 UDM으로의 전환은 5G 시대로 가기 위한 필수 관문이지만 이게 기술적으로나 운영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아주 복잡한 과제라는 점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당신이 5G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UDM처럼 네트워크 기능들이 점점 더 소프트웨어화되고 유연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미래에는 나를 증명하는 이 가입자 신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처럼 심카드나 전화번호 형태를 넘어서서요. 특히 수많은 사물 인터넷 기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환경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관리될 수 있을지 이 점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겁니다.